네,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여론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갤럽 조사 결과 보죠. 일단은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예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652호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내용이고요. 2월 2주 조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조사가 됐습니다.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라는 뜻이고요.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명절을 앞두고 5%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61, 60, 58이었다가 63으로 뛰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63. 예, 63입니다. 5%포인트나 올라갔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5%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때 5%포인트, 여기서 5%, 여기 이제 6%포인트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요때마다 살짝 빠지고 확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요 정도 격차도 오차범위 이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63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취임 초기하고 비슷할 정도로, 지금 그러면은 대단히 이걸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민생 전국에서 이렇게 대통령 긍정률이 이와 같이 확 인기가 있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앞두면 보통은 뭡니까? 민생 현안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까지 올라갔다, 취임 초기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요 부정률입니다. 네. 부정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 36, 33, 32, 30, 29 두 번, 그리고 26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이 부정률 26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취임 초기에 있었던 부정률 20% 초반대 이후에 지금 보인 적이 없죠. 지금 최근 보십시오. 저점이 28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6 저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이고 이건 대통령 탓이다라고 할 만한 게 과연 있느냐는 걸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부정률은 어떻게 보면 단기, 중기 하락세가 분명하다. 그럼 고점 36에서 26까지는 10%포인트 하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6에서 26까지.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또 긍정률은 이렇게 또 팍 튀어서 올라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세가 세다, 강하다. 지금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그 요인 한번 보죠. 갤럽은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평가자 631분들께 네. 자유응답식으로 물었다고 갤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민생이 16%를 1위, 이거는 뭐 경제민생 1위였죠. 부동산 정책이 3위였다가 2위가 됐습니다. 2%포인트 상승이 돼서 지금 갤럽이 이제 이걸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튀어오르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상승폭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2%포인트 좋아진 거니까요. 그렇지만 1위였다가 9였다가 지금 11이 됐습니다.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갤럽이 지금 파란색으로 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쭉 보시면은 개별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11이 됐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으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유응답식에서 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긍정 이유로 확 밝히시는 분들이 11%다. 이건 적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외교는 지금 현안이 없죠. 지금 네. 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조율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려왔을 따름이고, 외교 관련해서는 아주 큰 이슈는 지금 없는데, 그런데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빠지긴 했지만. 네. 그리고 소통을 잘한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직무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주가 상승이 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서민 정책이라든지 복지도 있겠지만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에서 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 이유가요. 부정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정 평가시는 260분입니다. 아까 26%로 하락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분들 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4%포인트 많아져서 15%로 1위입니다. 그리고 경제 민생, 여기에 고환율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긍정 이유에서는 경제 민생으로 딱 부러지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부정 이유에서는 고환율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15%로 역시 동률로서 1, 2위를 이렇게 부동산 정책과 경제 민생 고환율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마다
언급이 돼요. 언급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평가 이후에서도 이 정도라면 이건 상당한 거죠. 그러면 631분 중에 11% 그러면은 63명은 넘는 거죠. 그렇죠. 63에다가 한 70명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260분들 중에 15%면은 15면 어떻게 됩니까? 20, 63이니까 뭐 아주 많지는 않죠. 30몇 명이죠. 40명 된다 치고요. 40명이면 여기서는 이제 70분이니까 명수로 따지면은 부정평가하신다고 그 이유를 부정 이유로 부동산을 말씀하신 분들보다 긍정 이유로 부동산을 말씀하신 분들이 이 명수는 더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 이게 국정 발목을 잡는다 내지는 뭐 지방선거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지금은 보기 어려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부동산 정책 중에서 과연 지금은 이제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해서 계약만 하더라도 5월 9일 이내에 다주택자가 계약을 해서 판다. 그 안에 전세가 있다 하더라도 허용해 주겠다라는 이제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이 약간 예리하게 예각이 돼가고 있죠. 엣지가 좀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은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은 올랐습니다. 5.2 이내지만 5%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지세가 이렇게 강한데 긍정 수행 평가 이유 중에 부동산 정책이 있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SNS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 평가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게 계속 붐업이 되는 계속해서 선순환해야 된다고 했나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예, 예. 상승세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곳곳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두 자릿수 오른 데가 대전, 세종, 충청이니까 충청권이죠. 그 네. TK에서도 이제 11%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긍정이 49 재미있죠. 명절 앞두고 TK에서 지금 49대 39로 나타났는데 PK 한번 보시죠. 긍정이 15% 포인트 올랐습니다. 와. 63 전국 평균하고 똑같아요. 부정은 더 적어요. 24입니다. 그죠? PK 민심이. PK 민심이. 이러면 영남권이 지금 뭔가 지금 명절을 앞두고 뭐가 이제 발견한 게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 여기 있어요. 무직 은퇴 기타에서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20% 포인트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이거를 보고도 예. 눈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게 무직 은퇴 기타는 이게 은퇴지 않습니까? 또 무직자들 이런 분들이 그 자식들의 용돈을 통해서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직장을 좀 잃어버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관심사가 저는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동산에. 예. 그러니까 뭐 금융소득이나 아니면은 연금소득이나 아니면은 용돈이나 아니면은 그 뭐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벌이를 통해서 계시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 20% 포인트가 좋아졌다. 이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또 진보 중도 보수 중에 중도에서 6% 포인트 좋아졌지만 모르겠다라는 요게요. 요 중도인 분들하고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합쳐서 중도의 규모를 추산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이분들도 어떠면 나는 중도라고도 하지 않아. 관심 없어. 이념 성향에. 그렇지만 정말 관심 없는 중도죠. 그분들 중에서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에서 무직은퇴 기타에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전업주부에서 11%포인트 올랐다. 그 수도권이 아니고 네. 충청이라든지 TK, PK에서 올랐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지세가 계속 예. 이제 확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방위적인 지지율 상승 이것도 좀 볼 수 있다. 예.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결과를 보면은 더 힘을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지가 있구나.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 만약에 새해 설 연휴 조사를 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긍정 기류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 모인다거나 아니면은 가족들 간에 여행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가족들 간에 심지어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그런 소통에서 올라가는 이슈가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이게 부정적인 게 적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 가지고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그럼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는 어떻게 한다더라. 그럼 무주택인 사람이 그거를 사면 어떻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이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연휴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기류예요. 지금은. 그렇네요. 예. 자, 청와대 입장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분위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 어떻게 정당 나왔습니까? 지지도 이게 이제 대통령 긍정률 후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당 네. 더불어민주당 41에서 44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합당 철회가 있었죠. 네. 예. 지금 한번 보시면은 여당 지지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45, 41, 43, 44, 41, 44. 자, 요거 참 재미있는 숫자죠. 44까지 올라갔다. 예, 44. 45에서 44. 예.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서운하실 좀 그런 내용인데요. 22%로 다시 빠졌어요, 이게. 예, 22%로. 그러면 직전에 25를 기록을 했는데 네. 여기 26, 24, 22 이때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관련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25 나타났던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22로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빠졌을까요? 글쎄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사람을 쓰는 문제라든지 어떤 메시지나 입장에 있어서 아직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에게 이게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호개인 뭐 세력과 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이제 이 대표급 되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밝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어떤 마찰, 갈등 네.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라면 어떤 중도 포용력을 강화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이제 주요 인물들이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당 대표는 그걸 이제 뭐 받아 안아야 될 텐데 네. 그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거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예, 정당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도. 네.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요겁니다. 중도에서 41대 17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예 중도는 17입니다. 22였는데 예. 중도에서는 차이가 크죠.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중도는 없다, 뭐 중도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제 결집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보수가 결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 진보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56%만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세요. 여기 20%포인트 격차죠. 진영 내 결집력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중도에서 41대 17이다. 요 숫자, 요 숫자만 딱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고 예. 이게 꽤 오래 왔어요. 오래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금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진짜 이건 이제 빨간불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눈이 아플 정도인데 그렇죠? 게다가 설 연휴입니다. 네. 설 연휴에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번에 24.7%,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8.7%입니다. 진보가 더 잡혔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아요. 2024년 12월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막 30% 넘게 잡힌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4%포인트 더 잡혔다는 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 자체를 지금 힘이 빠져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 내가 응답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응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비율이 56인데 이거 지금 더 떨어지면 이거 50% 밑으로 떨어질 그런 위기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그때도 2월 달 정도에 이 정도였어요. 2018년? 예, 28년. 2018년. 네. 제가 18년입니다. 네. 2018년이면 당시에도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죠. 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던 그 2018년에 지금 2026년하고 비슷하게 2월 정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40%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월, 5월 넘어갈 때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네.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80%가 넘어갔습니다. 83인가 찍었었어요. 제 기억이 네, 맞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당 지도는 어떻게 됐느냐? 방금 정당 지도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지금 20 몇입니까? 22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44대 22. 그런데 요거죠? 당시에 2018년에 남북 그 만남이 있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지방선거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6까지 찍습니다. 네. 50% 중반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러면 이거를 22%까지 빠져 있는 요 정당 지지도를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뭔가 정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며 그런 모멘텀이 없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몇 가지 보인다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물론 반대 해석도 가능하죠. 낮게 형성돼 있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이 싹 바뀐다던가. 그렇네요. 예, 뭔가 있으면.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무당층이 27로 잡혔던데 그 낮은 22가 국민의힘이다. 예. 글쎄요. 지금 뭐 당명도 바꾼다 그러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윤호개인 안 한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중도 확장하기 위한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말을 이제 철회한다 할지 네. 아니면은 뭐 분명히 뭐 그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당시에 이제 개헌을 옹호하는 분들이 중책을 맡는다든지 당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네. 이거는 갈짓자죠. 갈짓자 행보가 되는 거니까. 갈짓자 행보다. 예. 그렇게 인식이 되면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최소 이제 캠페인은 7번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메시지가. 그러면 사과를 하더라도 7번 반복이 된다든지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뭐 이게 완전히 단절됐다. 윤 세력과 네. 그 절연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 차원에서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식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근데 지금은 그러면 윤어게인과 같이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유권자 인식에 고착되어 있다면 네. 예 그러면 이건 더 문제다. 그걸 바꾸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 그렇습니다. 아니냐라는 예. 건데 이번에 장도혁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론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보면은 네. 그냥 가서 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먹혔다 그러면 많은 국민분들께 내가 이야기해서 이게 됐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런 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손 내밀어도 난 잡지 않겠다라고 네. 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죠. 과거에 보면 윤석열 그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700 몇십일 지나서인가요? 네.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불렀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만큼 가져가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네.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준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구나. 민생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대통령한테 이걸 압박을 가해서 뭐 이런 걸 해내려고 하는구나라고 네. 하는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경청을 했겠구나. 국민 목소리에 경청을 하는 당대표구나. 이런 야당 대표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매김이지 않습니까? 자리매김이 좀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목소리를 강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야당 대표의 그 자리매김이 아주 아쉽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전체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바가 없고 뭘 이거를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것도 없고 지금 제1야당이 민생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줄 때가 됐는데도 큰 게 없습니다. 가령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부 그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설 연휴 대책, 민생 대책이 나왔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야당이 뭘 좀 해달라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요. 그 야당 역할을 못한다. 이런 지적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당 지지도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뭐 갤럽이 조사한 내용들 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된 내용 이 정도 내용만 좀 보이더라고요. 예. 만 16세로 선거 예. 연령 하향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잠깐 볼까요? 예. 밀라노 코르테나 동계올림픽 관심 정도를 봤을 때 네. 관심이 있다가 44%, 없다가 52. 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이번에는 특히나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관심 종목도 얘기했는데 피겨 스케이팅이 예전에는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 김연아 선수 그리고 쇼트트랙, 쇼트트랙인데 이번에도 이제 쇼트트랙이 37%로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이 25%. 네. 이 스노보드가 9%인데 이번에 금메달이 그렇죠. 스노보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스노보드 앞으로 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지 최건 선수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심이 떨어졌다. 관심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쇼트트랙에 이제 관심이 있다가 40대 50대에서 48, 46으로 나왔으니까 관심 종목 많이 역시 쇼트트랙이었습니다. 네. 아주 큰 성적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동메달 한 개만 지금 따 예. 있는 상황인데 예. 선거 하한 연령 하향이죠. 하한 연령을 하향하는, 그래서 18에서 16세로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18%, 반대가 77입니다. 반대가 이제 두텁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청년층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거의 80% 뭐 이렇게 되는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가 70%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고령이신 분들이 반대가 오히려 평균보다는 좀 낫다라는 것이고요. 40대에서 찬성이 일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16세라는 게 아무래도 한참 공부할 때이니 제 느낌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등학생들에게 성적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이념적인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지역별로 격차가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80,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72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꺼내 들어서 또 지금 관심 받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반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론 상에서는 어쨌든 이 여론의 흐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 대표 여론의 흐름 잘 짚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